자,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이 헬기 구매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구매를 검토하러 한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45년 된 헬기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이 좀 없죠. 그래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군도 39년 이상이 돼서 이미 도태시키고 있는 기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된 지 45년 된 미국의 중고 헬기를 새로 산 겁니다. 그리고요. 통상 헬기는 설계 수명이 10,000시간 비행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14대의 평균 비행 시간이 여기에 80% 가까이 됐고요. 긴 것은 9,600시간이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탈 만큼 타고서 이제 우리한테 팔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우리가 먼저 미군 측에 사겠다고 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사달라고 한 겁니까? 미군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건데요. 2013년부터 이 시누크 D형 헬기는 단종이 됐습니다. 미군은 F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잉여 장비를 한국에 판매를 한 겁니다. 이 헬기 판매 1년여 만인 2015년 10월에는요. 부품을 2018년 9월부터는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단종된 게 2003년입니까? 13년입니까? 2003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거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던 그렇습니까? 거죠. 그럼 단종된 지도 이미 한 14년 정도 된 그런 헬리콥터였군요. 미군이 항법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 조금 아까 첫 번째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까? 일단 이 항법 장비는 GPS와 연동되는 이 장비인데요. 필수 장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헬기에 있던 건 F형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탑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미군이 떼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항법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공이 안 됐고요. 또 올해 말이나 이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형이란 건 뭡니까 그럼? F형이요? 이 품종을 개량한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현재는 조종사의 개인 GPS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천후 때 또 해상 임무에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2013년 12월에요. 미군이 이 D형의 모의 비행 훈련 장비도 떼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1년간 더 유예를 해달라 이랬는데 결국 떼가면서 국내에서는 이 D형의 모의 비행 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항법 장비가 그 헬기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왜 아까 조금 아까 얘기를 조종사가 개인용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장착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휴대폰 보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예를 더 추가하면 자동차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고성능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노후화 헬기를 사면서도 미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매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방부의 공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잉여 장비 중 시누크 D형의 전력 소요 검토 지시란 문건인데요. 2012년 7월 27일에 작성됐습니다. 2012년 7월 23일에 주한미군에 서한을 접수했고 이틀 만에 장관 구두 지시가 조찬 간담회에서 있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검토를 해봐라. 이게 곧 뭐 구매해라.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주한미군 서한을 설명한 뒤에 각 군과 합참, 방위사업청에 이 검토 지시가 일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요. 각 군의 도입 시 부대 운용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도입을 전제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행정 소요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구매 지시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통상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렇게 무기 도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경우가 근데 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은요. 각 군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요 요청을 하면은 검토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육군은 지시 22일 만에, 공군은 2달여 만에 해당 헬기가 필요하다고 올렸고요. 이후 절차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공문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결국
헬기 구매의 문제점을 짚다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한 20일 만에 이렇게 얘기가 진전된다는 것이 무척 놀랍기도 합니다. 예. 빨라서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2부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